이 녹화가 되니까 어, 앞쪽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녹화하는 걸 깜빡 잊어서 제 소개는 넘어가고 네, 테라피란 뭐죠? 이게 자연의 향기, 천연 에센셜 오일로 심리적이거나 신체적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때 홀리스틱 케어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자를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유기체로 보고 하나를 케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펠테라피 필수상 이야기를 하면은 아로마 테라피는 보완 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사람처럼 똑같이 건강 체크를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오히려 접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잘 하시겠지만 청결한 식수 관리나 이런 것들, 음식이나 뭐 장소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강아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는 햇빛이라고 합니다. 원래 잘 안 들리세요? 혹시 제가 이 정도로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잘 들리실까요? 강아지의 삶의 질은 산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해주면 강아지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해주는 것이 고양이한테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런 것 같아, 제가 저런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다음에 꼭 지켜야 할 안전. 우리가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천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우선은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순수한 치유 등급의 오일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순수한 치유 등급, 우리는 CPT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테라만의 특장점이죠. 가장 순수한 오일이다. 도테라 오일은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페테라피에 아주 활용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강아지의 후각이나 피부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거의 영유아 수준으로 많이 희석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만큼 희석률이 높기 때문에 소량 적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희석해야 되는 거,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은 적게 사용해라, 그다음에 희석해라 이렇게. 근데 강아지가 사람처럼 몸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방울 두 방울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 보통 지금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들은 소형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형견이기 때문에 뭐 최대 세 방울을 넘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향이나 도포법 위주로 사용하세요라고 해요. 후각이나 뭐 피부가 예민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들어본 인상에 따르면 뭐 레몬 오일이나 그다음에 코파이바, 뭐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음료수나 그러니까 물이나 아니면은 사료 같은데 조금씩 섞어서 연하게 희석해서 섞어서 먹여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아니면은 아픈 곳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발향이나 도포법 위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랑 똑같이 아기랑 노령견, 그다음에 노령묘 그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강아지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사의 진료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강아지를 판단할 때 아까도 자가 진단은 금물이라고 했죠.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정확한 진료에 따라서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들한테 발향이나 뭐 도법이나 이런 도포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우선은 손바닥에 한두 방울 먼저 떨어뜨려서 견주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먼저 본인이 사용을 하고 손바닥에 발향을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들한테 향기를 맞춰주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다 그렇듯이 따뜻한 성질의 오일은 우리도 자극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계통의 따뜻한 성질의 오일은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 강아지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사람이랑 똑같이 점막 부분, 얼굴, 귓속, 뭐 항문, 성기 점막 주위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항상 그렇듯이 관찰을 잘 해야 돼. 반려동물도 사람 아이랑 똑같이 많이 집사님들이 관찰을 하고 매일매일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적용할 때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의사의 확실한 진단으로 인해서 이 아이한테 적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선은 다양한 여러 마리 강아지를 키우실 수도 있고 한 마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실 수도 있지만 우선 조용한 공간에서 그다음에 그 강아지 혼자 있을 때 천연 에센셜 오일 한 바닥을 한 방울을 손바닥에 견주님이 부빈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하면은 강아지들이 향기가 좋으면 오일 뚜껑을 따는 순간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막 핥으려고 해요. 좋아서 아니면 자기 몸에 향기를 묻히고 싶어서 몸에 많이 부비부비를 하죠. 그러면 아주 기분 좋다는 표현으로 꼬리를 자꾸 흔들다거나 아니면 계속 몸을 부비거나 아니 가까이 오고 싶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이렇게 먼저 날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세면 그죠? 후각이나 피부나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한번 발양을 해서 날리시면 희석률이 더 높아져서 아이들한테 적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똑같이 블렌딩 원칙이 있죠. 한 가지 쓰는 단일 오일보다는 두세 가지 오일을 섞어서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근데 세 가지 효과, 아니, 세 가지 오일, 두 가지 오일을 섞으면 이미 두 방울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희석해 놓고, 그다음에 손바닥에 이렇게 휘날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들이든 고양이들이든 피해야 할 상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 다른 쪽 협회나 다른 쪽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섞음질로 인해서 어떤 오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이드로졸이나 플로랄 워터를 사용해라.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로졸이나 아니면 플로랄 워터를 사용하시는 게 뭐 간 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강아지가 조금 예민해라고 하시면은 하이드로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제가 써본 결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써본 결과 도테라 오일이 순수하기 때문이어서인 것 같아요. 그냥 천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했을 때 아주 뭐 안 좋은 반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독성이나 중독 증상을 보인 상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상태가 계속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테라 오일이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피해야 할 상태들은 이런 상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예를 들어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뭐 오일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조용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단둘이 있을 때 교감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진정되었을 때, 그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큰 고통이나 쇼크 상태일 때는 당연히 뭐 그 진정하는 오일을 잠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다가 사용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오이를 썼을 때 얘네가 중독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요런 증상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보일 때는 잠깐 환기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에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 몸에 오일이 많이 묻었다면 네, 목욕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어, 중독의 전조 증상들을 좀 보면은 앞뒤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걸음걸이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모든 중독 증상이 있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 고양이들은 네 발 사족 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뭐 앞뒷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발이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왼발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면 아마 아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지나치게 흩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음소거 안 해주시는 분들 계시면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나치게 헐떡거리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헐떡거린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을 때도 흥분이 돼서 헐떡거리기도 하거든요.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좋아서 헐떡거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관찰을 하신다면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헐떡거렸을 때랑 분명히 다른 느낌이신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한 침 흘림인데 강아지 종에 따라서 침을 많이 흘리는 강아지들이 있죠. 근데 그런 강아지들도 평상시에 견주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잘 관찰을 하셨으면 그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도 속이 안 좋으면 계속 이렇게 침이 많이 나와서 뚝뚝뚝 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침을 많이 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처치를 할 때 계속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이에요. 싫다는 표현들이 있다면 이것도 어쩌면은 지금 너무 에센셜 오일 향이 과다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향기를 너무 많이 맡다 보면 얘네들이 또 무관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아, 그러면은 지금 얘가 향기가 너무 많아서 뭔가 반응이 없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환기 중요한 거는 환기를 잘 시켜서 새로운 공기들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되게 아파서 낑낑거릴 때나 아니면은 이제 극도의 흥분이라고 해서 어 좋아서 강아지들이 그 본인의 향기를 묻히기 위해서 표현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해요. 뭐 이렇게 지렁지렁 한다거나 부비부비 한다거나 이렇게 본인의 냄새를 묻히고 그 향기를 본인이 묻히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이거는 어, 내 냄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서 바닥에 뒹구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극도의 흥분일 때 지나치게 이 아이가 바닥에서 뭔가를 문지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구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뭔가 향기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뭔가의 독성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너무 심하게 재채기를 한다. 그다음에 뭐 기침을 한다. 많이 킁킁거린다. 이런 것들도 에센셜 오일이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면 요거는 자주 보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네, 빨리 그 향기 있는 곳과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빨리 환기를 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요. 에센셜 오일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향기는 발향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향이 되죠. 혹시 지금까지 조금 궁금하시거나 또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네, 음성을 켜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펫테라피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혹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5번을 눌러주세요. 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5번 한번 눌러줘 보실까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혹시 오일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서 열심히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아지 이제 이번 달 주제인 강아지 호흡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호흡기 증상은 사람이랑 똑같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첫 번째도 가장 흔한 게 그죠? 기침이에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기침을 해도 우리 사람처럼 마른 기침을 하는 강아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막
가래가 있어서 하는 기침을 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죠? 평상시랑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안 하던 기침을 해. 그러면은 이 마른 기침인지 아니면 가래가 있는 기침인지 기침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콧물과 재채기는 후각이 워낙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향기가 들어오면 재채기 같은 거를 칫칫 이런 식으로 킁킁 하는 사람이 킁킁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콧물을 약간 예, 조금씩 한두 방울이 코 옆에, 콧망울 옆에 이렇게 묻기도 해요. 네, 아시다시피 강아지는 어, 코나 발바닥밖에 코가 촉촉해야 동물들은 그죠? 코가 촉촉해야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코가 촉촉한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네, 콧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얘가 다른 평상시보다는 콧물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한 애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걔는 우선 첫 번째로 눈이 빨개지고요. 귀가 막 귀 안쪽이 빨갛게 오돌도돌 나고 그 다음에 콧물을 방울방울 이렇게 콧망울에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콧물과 재채기는 강아지들이 평상시에도 흔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호흡기 감염이나 알레르기 증상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강아지가 숨쉬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더 봐야 할 기관지 확장증이나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지만 기도의 폐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발생을 하면 결국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보였을 때 호흡기가 막히는 것처럼 숨쉬기 곤란할 경우도 있다. 호흡기 증상 중에 하나다. 하고요. 그다음에 허파, 폐에서 나는 소리들이 비정상적으로 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서 수의사분들과 진단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냥 숨소리가 조금은 다르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많이 부었을 때 다른 때보다 목이나 다리나 이런 데들이 좀 많이 붓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호흡기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몸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기관지나 이런 쪽에도 많이 부어서 숨쉬기가 곤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숨을 잘 쉬지 않으면 식욕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너무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나 봐요. 네,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과호흡이라고 하죠. 지나치게 호흡이 많이 해야 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맨날 피곤합니다. 그러면 얘네는 계속 맨날 자고 있는 아이들이죠. 물론 강아지는 많은 시간 잠을 자긴 하는데 평상시 내가 관찰했을 때 평상시에 우리 강아지보다 좀 더 많이 자고 그다음에 활동량이 많이 줄었다. 뭔가 피로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호흡기 증상에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많이 보이는 호흡기 증상 중에 기관지 협착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지,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이 기관지는 폐에서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계속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먼지 같은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아서 계속 기침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소형견들한테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소형견들, 특히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소형견들은 원래 강아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늑대 쪽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얘네가 자연으로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강아지 종인데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저 교배를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예쁘게, 그다음에 품종이 좋게 이렇게 유럽 시대부터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반려견들이 교배종이 되다 보니까 이 작은 몸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할 장기들이 꽉꽉꽉꽉 채워져서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질환들이 생기는 강아지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강아지의 삶의 행복, 삶의 질은 산책이라고 했잖아요. 예, 외부에서 강아지들이 나의 페로몬을 풍겨서 나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그 풀과 땅을 밟았을 때 그 에너지의 교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아지가 건강해지게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경피독 수업도 들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벽지,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들에 인해서 강아지들도 호흡기나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호흡기 증상뿐만이 아니라 피부 질환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밖에서 열심히 흙 만지고 부비부비하고 뛰어노는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진드기는 조금 붙을지언정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관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로 하다 보면은 협착증의 원인은 이제 알레르기 아니면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견의 교배, 그다음에 뭐 친족 간의 유전적인 너무 가까운 곳의 교배로 인해서 어, DNA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도 그렇듯이 이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약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 그다음에 자극적인 물질들, 그리고 특히 뭐 요즘에 뭐 다이소나 아니면은 뭐 디퓨징 이렇게 발향 향품을 많이, 그러니까 화학적 향을 많이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물건이나 아니면은 강아지 집, 뭐 이런 거, 강아지 방석,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하실 때도, 어, 화학적인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뭐 섬유 유연제도 이왕이면 안 쓰시는 게 더 좋고요. 본인의 냄새들이 많이 묻어있게, 그다음에 세제도 최소화하시는 것이 강아지 협착증이나 아니면 피부에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의 증상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아마 어휘 소리를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어, 사람들도 되게 오래 기침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기침은 이 가슴 속에서 콩콩대는 이런 그 그런 거위 소리 같은 꽉꽉 그 꽉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침들, 이 속에서 나오는 기침이나 아니면 숨을 쉬어도 쌕쌕쌕 이렇게 한마디로 천식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게 기침이 오래되고 있다. 아니면 숨을 쉬어도 쌕쌕쌕쌕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얘가 금방 기침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호흡 곤란을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피로감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하게 뛰어놀거나 과하게 흥분했을 때 하는 비슷한 증상들이 평상시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이렇게 숨을 쉬는 거. 그러면은 계속 숨을 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보면은 이제 불안하고 산소 부족이 되니까 식욕 부진이 되고 살이 빠지고 예민해지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홀리스틱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얘가 그냥 기침을 해. 그냥 감기인가 봐. 병원에 가서 얘가 감기인 것 같아요. 감기약 주세요. 그리고 뭐 감기니까.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은 감기를 많이 앓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의 또 아니면 알레르기인데 뭐 기침약을 처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홀리스틱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아지들이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얘가 충치가 있나 봐. 막 열심히 치카치카 해주고 객검 줘서 막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관절염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랑 똑같이 소화기가 안 좋을 때도 입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기침이나 아니면 호흡곤란이나 뭐 재채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정말로 얘가 어떤 증상인지는 수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보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얘가 평상시와는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맞춰서 오이를 접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병원에 갔다. 얘가 감기인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때보다 조금 증상이 달라.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병원에 가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산소 공급을 해줘. 우리 천식 치료할 때도 어, 천식 그 확장제 먹고 산소 투여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좁아 있기 때문에 확장제 주사로 네,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극도로 흥분했을 때처럼 형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제를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가래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객담 완화제, 그러니까 가래를 뱉을 수 있는 것들을 투여하는 이런 스텝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산소는 누구나 네, 잘 맡아서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사, 진정제, 객담 완화제다 화학적인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들한테도 몸에 다시 한번 또 안 좋은 데미지를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분이 동물병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홀리스틱 케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보통 대형 병원에 가면은 우리 사람도 1차 병원, 대형 병원에 가면 약간 어, 물건처럼 약간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똑같이 대형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면 그 섹션별로 본인 과에 대한 치료만 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스틱 케어는 강아지가 전반적으로 어, 얘가 백내장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 슬개골이 조금 아프대. 그래서 슬개골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은 더 안 좋아서 오고 어, 슬개골은 그나마 어, 증상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걸 막았을 뿐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그 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나 그런 병원들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연적인 치유를 하는 곳이 강아지들도 그죠? 자연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유가 훨씬 잘 맞고 단지 그죠? 속도감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오이를 쓰면은 약이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금방금방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니지만 부작용은 덜하고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아지 협착증은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수의학적 필요가, 그러니까 병원에 꼭 가셔서 진단은 받아야 하시고요. 그리고 대형견 외부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는 확실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소형견 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많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호흡기 질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침대에서 깨끗한 옷을 입는 이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그죠? 먼지, 곰팡이, 뭐 알레르기 원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그 주거 환경에는 진드기나 이렇게 외부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오일로 희석을 해서 그죠? 스프레이 같은 걸 뭐 뿌려준다면 매번 빨래를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식이가 중요해. 특히 사료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도 홀리스틱 케어 등급이 따로 있죠. 사료도 등급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는 그 강아지 사료를 보면 딱딱하고
겉에가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죠. 네. 이런 것들은 사료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료 겉에 또 기름칠을 한 번 더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만에 걸릴 수도 있고 치아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 기름에 산화된 것 때문에 독성으로 간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펫푸드를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죠. 요새는 그 사람들이 간식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식이요법도 많이 견주님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간식을 파는 곳도 많고요. 예, 쉽지 않죠, 그죠? 사람이 먹는 거 하기도 힘든데 강아지를 그죠? 좋은 야채나 아니면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다음에 상하지 않게 보관해서 먹이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건강한 식이 사람처럼 건강한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사료에서 나오는 화학 첨가물도 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 독성에 좋지 않다. 간 독성에 유발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는 다들 다 아시겠지만 요새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아도 아침, 나절 한 2, 30분은 그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강아지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거나 그러면 강아지들이 더 호흡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요새는 공기청정기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공기청정기도 결국은 갖고 있는 공기에 필터를 걸러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아니면은 화학적인 물질들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식물을 뭐 실내에 배치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식물까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내 손이 더 가는 어,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건 참 좋지만 내 손이나 아니면 나는 조금 귀찮을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을 배치해서 근데 식물을 배치하면 그저 강아지들이 가서 씹어 먹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실내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자연과 가까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를 다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디퓨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가 관리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방 접종도 중요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방 접종 중에 우리가 기생충, 내부, 외부 기생충을 관리를 하고 심장 사상충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오레가노를 한 달에 한 번씩 연하게 희석해서 심장 부위에 발라주면서 정기적인 검진만 하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심장 사상충 걸리지 않았고 내부 외부 기생충에 대해서 어때? 뭐 오염되거나 감염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강아지는 어, 외부에서 물론 집에서도 키우지만 집 앞에 텃밭에 자주 나가서 자주 노는 강아지였고요. 그러면은 그런 임상들을 봤을 때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예방약, 주사약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홀리스틱 케어를 해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사람이랑 똑같이 습도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어, 그 털도 얘네는 피부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나왔던 강아지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옷 같은 거를 좀 입혀서 온도를 유지시켜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강아지는 옷을 입거나 하는 게 아니고 털 자체도 나의 피부이기 때문에 옷을 잡고 입는 것도 강아지들 피부나 고양이들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해요. 이왕이면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래서 피부나 이런 것들가 털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호흡기 질환의 습도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습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유지를 하고 습도가 너무
높아도, 그죠?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은 요새는 거의 없으시겠지만 뭐 주변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에 안 좋으니까 흡연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로서 기관지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사람들도 목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면 프로폴리스 성분 많이 먹잖아요. 요새는 강아지 영양제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눈물이 많은 강아지들은 눈물 영양제, 뭐 그다음에 알레르기 약, 그다음에 뭐 기관지, 그다음에 피부염,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은 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관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관지가 말라서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분 함량이 높은 겔 타입의 영양제를 핥아 먹게 하는 저 고양이 쭈처럼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영양제도 뭐 그죠? 기본적으로 장이 튼튼하면 그 유익균들이 다른 유해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도테라에서 나오는 PB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 반씩 나눠서 소형견은 반씩 나누고 대형견은 한 포를 다 그 사료에 같이 섞어서 꾸준히 복용을 시키면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 강화에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때 다들 화학을 조금씩 네, 배우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강아지한테 피해야 할 화학 성분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알코올, 2번 에스테르, 3번 페놀. 음, 네, 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다들 잘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역시 네이처테라 팀 분들은 학구열이 대단하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똑같이 네, 패해야 할 화학 성분은 네, 페놀입니다. 페놀 계통은 그저 주의를 해야 아예 쓰지 마세요는 저는 아니에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페놀은 약하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주고요. 오레가노나 뭐 이런 것들은 연하게 희석해서 하면 기생충이나 아니면 그 병균들에 대해서 방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알코올이랑 에스테르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성분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고 있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뭐 라벤더, 그다음에 뭐 코파이바, 그다음에 프랑키젠스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에 적용을 가능한 오일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그죠? 프랑킨센스는 오일의 왕이잖아요. 프랑킨센스나 코파이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난하게 어떤 증상이든지 적용할 수 있는 오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대요, 강아지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그 내부 골절도 있고 외부 피부에 상처도 났는데 강아지들이 모든 동물들이 본인이 다치거나 힘들면 어, 동물 같은 데 숨어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은둔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파 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었대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리고 강아지가 놓여져 있는 그 소파 앞에다가 이렇게 향기만 맞춰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코도 여기 상처가 나 있었는데 많이 꾸덕꾸덕 아물고 그다음에 강아지가 다가서 이제 슬슬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 물론 자연 치유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프랑킨센스가 그렇게 발약만 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코파이바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죠?
통증 이런 것들에 되게 완화되고 그다음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열정 도테라 밴드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 임상이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죠? 암 걸린, 그다음에 노령견. 지금 최미용 님도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12년 후면은 말티즈잖아요. 그럼 꽤 노령견이잖아요. 그다음에 침생낭종이니까 종양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생낭종이면은 그죠? 이 입쪽이나 이 안쪽이인데 그럴 때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뭐 프랑kin센스를 똑같이 발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코파이바 같은 경우에는 어, 물을 많이 희석해서 그 물에다가 타서 먹이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에 발라서 이 주변을 목 뒤나 주변에 발라주시면 어, 혹시 많이 안 좋을까요? 침을 많이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종양 때문에 뭐 이렇게 외부에 드러나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우선 종양이 더 커지지 않게 그다음에 활동성,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면 그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네, 많이 종양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무난하게. 그다음에 어, 미르 오일이 그 객담 완화에 굉장히 좋잖아요. 미르 오일은 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이 희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방울을 5ml나 10ml 캐리어 오일에 잔뜩 많이 희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바닥에 발라서 향을 발량을 하거나 아니면 가슴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티트리가 페테라피 쪽에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오일들이고 지금도 약간의 설왕설래가 많은 그런 오일이죠. 티트리에 갖고 있는 오일 성분, 화학적 성분 때문에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니아올리로 대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더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니아올리가 순한 티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니아올리가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제가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니아올리가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되게 순하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해주고 호흡기에 좋은 오일입니다. 그다음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온가드 오일, 그죠? 온가드 오일의 시나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 온가드 같은 경우에도 연하게 희석해서 발향을 하신다면 되게 호흡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종 중에 글로불러스 말고 라디에타가 더 순한 종이라고 해요. 근데 도테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글로불러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많이 희석을 하셔서 아니면 어, 이렇게 발향을 하실 때는 창문이나 이런 거를 조금 열어놓고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강아지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더우드나 이런 순환에 좋고 그다음에 제라늄 아시죠? 제라늄도 딱딱한 걸 많이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오일들. 그다음에 페퍼민트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무난하게 스피아민트 많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블렌딩 오일 중에 이지에어. 그죠? 이지에어는 발향을 한두 방울만 하면 충분히 좋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24시간 집에 있을 때 계속 미리 디퓨저로 이지에어를 5방울, 10방울 넣고 계속 디퓨를 하셨거든요.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그 디퓨저 밑에 강아지가 맨날 가서 디퓨저 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디퓨저를 틀어놓으면. 근데 어느 순간 강아지도 캣캣대는 기침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비염 증상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지만 어, 강아지가 이게 호흡기 질환인지는 몰랐어. 얘는 계속 평생 이렇게 캣캣대는 애인 줄 알았는데 오일을 사용하고 나니까 얘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희석을 해서 발향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액 분사되는 디퓨저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높은 곳에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환기가 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으시면 그 발향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피해 같은 것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들을 주기적으로 집에 발양을 해 놓으시면 호흡기 증상에 아니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가장 흔한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양법하고 도포법이에요. 지금은 발양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양법은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10분 정도 해서 그 강아지가 중독 증상처럼 이런 것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세요라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일수록 좋기는 해요. 근데 패밀리 디퓨저나 사실 원액 디퓨저를 사용하시는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애가 이상해요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람이 쓰는 농도보다 반 이상 적게 처음에 사용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아까 임상을 주시는 분들을 얘기를 보면은 24시간 다 발양을 하고 사람이 쓰는 것처럼 다 사용을 해도 아이들이 크게 이상은 없더라. 어. 저희 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한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저도 오일을 쓰고 언니도 지금도 오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집도 24시간 발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특별하게 이상을 보이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 밤에 잘 때 세레니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너무 잘 자는 거죠.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되게 편하게 잘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시간도 사실은 뭐 끊어서 발양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FM이니까 요거를 기초적으로 지키셔서 우리 집 강아지한테 요즘에 우리 집 가족 상황에 맞게 조금씩 시간이나 양을 가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양을 하거나 도포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블렌딩을 하던 단일 오일을 쓰던 최소 한 가지 오일을 쓰면 최소한 2, 3일은 증상을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상에 내가 오일을 기침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프랑킨센스랑 코파이바를 써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최소한 2, 3일 정도는 같은 오일을 쓰고 증상이 나아지는지 변함이 없는지 이런 거를 관찰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오일이 별로 증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그때 다른 오일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조금 괜찮고 내가 나름 더 증상이 개선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방울 더 써볼까? 이렇게 양도 가감을 하시는 것이 최소한 2, 3일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도포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바닥에 견주님이나 집사님이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공기 중에 향을 좀 날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핥아도 되는 부위가 어딜까요? 모든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잖아요. 몸을 핥잖아요. 그러면 핥을 수 없는 부위부터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 뒤, 그죠? 절대로 핥을 수 없죠. 그다음에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머지는 다리나 아니면은 지금은 저희가 호흡기이기 때문에 심장 부위, 호흡기 부위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도포법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핥을 수 없는 부위인 목 뒤나 척추 쪽을 따라서 발라주시면 좋고요. 최대 4방울을 넘기지 않고요. 이제 몸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에서 1.5%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지금까지 네, 숨 막히게 열심히 달라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받아보고요. 어, 질문을 올려주시는 사이에 스프레이, 그러니까 아이들 주거 환경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몬이랑 그다음에 냄새가 없어져야 좋잖아요. 그래서 퓨리파이나 아니면 레몬그라스 아니면은 그다음에 원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방에 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테라실드 이런 것들을 알코올 베이스 알코올 약국에 나오는 약 알코올이요. 그거를 한 10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스프레이병에 한 10 정도 넣으시고요. 나머지를 물로 채워주세요. 정수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퓨리파이를 넣던 아니면은 테라실드를 넣던 레몬을 넣던 아니면 탈취에 좋은 레몬그라스를 넣던 한두 방울씩 블렌딩을 하셔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좋고요. 어, 페테라피가 활용이 되게 많아요. 제가 행동 교정 관리사 라는 것들을 한번
배워봤는데, 동물이 반려동물이 나타낼 수 있는 과격 행동이나 공격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오일로 되게 케어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씩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회화시킬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요. 뭐 아무거나 물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린 거 먹지 않고 배변판에 화장실 잘 가고 이런 거 할 때도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 수월하게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어떤 채널이든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제가 갖고 있는 임상 한도 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공유 중지. 감사하고요. 네, 오늘 수업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이제 네이처테라 매거진이 나올 건데요. 많은 분들에게 매거진 많이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들 얼굴은 많이 안 나오셔서 네, 그냥 사진을 찍는 걸로. 지금 다른 질문이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편하게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바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